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가 또 깨고 또 한 번 더 깨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밤에는 내가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침이 올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피곤하고 머리는 멍한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몸이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간요를 그저 사소한 불편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에 잠이 여러 번 끊기게 되면 몸은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면역력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넘어질 위험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밤중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몸은 더 이상 회복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소모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마치 완전히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계속 돌아가기는 하지만 점점 더 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을 하거나 평생 약을 먹거나 아니면 불완전한 밤을 참고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수년간 고령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큰 치료 없이도 야간요가 눈에 띄게 호전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진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자신의 경우에 대해 제가 좀 더 설명해 주길 바란다면 아래의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선택이 아주 옳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왜 방광이 밤마다 여러 번 여러분을 깨우는지, 왜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나 전립선이 커졌기 때문만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몸 전체의 반응 연세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한 스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 환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그 한 스푼이 무엇인지도 과장 없이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고령자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긴장, 조용한 염증,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립선이 커지면 야간요는 피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전립선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매일 밤 4-5번씩 깨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전립선이 더 큰데도 비교적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검사 결과에 적힌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방광과 방광경부 주변 근육의 긴장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근육들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으면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습니다. 막히지는 않았지만 중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움켜쥐고 있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결코 시원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잔뇨가 방광으로 하여금 다시 신호를 보내게 만들고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러분을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인데도 어딘가 개운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몸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그 신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간요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전립선을 떠올립니다. 전립선이 조금만 커져도 모든 문제가 설명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그런 이해는 지나치게 단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매일 밤 이 상태를 조용히 좌우하고 있는 더 중요한 요인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 결과상 전립선이 경계 수준이거나 심지어 걱정할 정도가 아닌데도 밤마다 계속 깨는 바람에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진 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예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그동안 바라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던 예순이 넘은 한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단순하지만 절박한 질문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왜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 갇힌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는 매일 밤 4-5번씩 잠에서 깼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머리는 멍했으며 점점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사람 만나는 자리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소변이 마려운 느낌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뇨가 시원하지 않은 문제는 단순히 길이 좁아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방광과 전립선, 그리고 방광경부 주변에는 평활근으로 이루어진 근육 시스템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이완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 과정을 아주 조화롭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긴장과 잔잔한 염증, 그리고 맞지 않는 생활 습관이 쌓이면 이 근육들은 점점 만성적인 수축 상태로 굳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상황을 아주 쉬운 그림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관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계속 손으로 살짝 쥐고 있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물은 흐르지만 결코 완전히 시원하게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에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소변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방광을 자극하며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요일을 신호로 보내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비뇨기과 연구들에서도 야간뇨가 심한 환자들은 배뇨 후 남아있는 잔뇨량이 정상인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그 양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남아 있어도 방광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몸이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할 시간에 그런 신호들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서 결국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서둘러 수술을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이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지속적인 긴장과 가벼운 염증에 있다면 크기만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그 부위가 제대로 이완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생리적인 긴장입니다. 우리 몸은 수축된 상태를 기억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스트레스가 반복되며 일상생활에서 늘 서두르는 습관이 이어지면 골반 주변 근육은 점점 완전히 풀리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밤에 증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자주 들고 눕는 순간부터 또 깨게 될까봐 걱정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몸은 아직 깊은 잠에 들기도 전에 이미 다음 요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신호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질수록 잠은 더 얕아지고 더 쉽게 깨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상태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한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접근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방광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더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핵심 부위에 쌓인 긴장과 염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제가 분명하게 느낀 것은 크지만 피상적인 개입보다 작더라도 방향이 맞는 변화가 훨씬 더 지속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방광 주변의 평활근이 점점 더 잘 이완되기 시작하면 잔뇨량이 줄어들고 뇌로 전달되는 신호 역시 달라집니다. 환자들은 단순히 덜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몸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야말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잠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기반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야간요가 노화의 선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일련의 반응 결과입니다.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때로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조정만으로도 수년간 이어져 온 반복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자신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의 뿌리가 단순히 전립선의 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광 주변에 오래도록 쌓여온 긴장과 염증 상태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보다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그런 경직과 조용한 염증에 있다면 억지로 누르거나 강요하지 않고도 몸이 서서히 더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변화의 핵심이 되었던 한 가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며 저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한 스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분명하게 모호함 없이 과도한 기대를 만들지 않도록 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스푼이란 아침에 사용하는 소량의 호박씨 오일이거나 동일한 성분을 가진 농축 추출물 형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막연히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점에 정확히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야간요와 배뇨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은 요로가 단단히 막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방광경부와 전립선 주변의 평활근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방광은 요일을 신호로 보내게 됩니다. 호박씨 오일에는 고유한 피토스테롤과 지방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무언가를 조이거나 억누르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미세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며 긴장된 근육이 서서히 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을 거칠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작동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배수관 입구가 막힌 것은 아니지만 주변이 딱딱해져서 충분히 열리지 않는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말입니다. 이때 물의 압력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물은 자연스럽게 더 잘 흘러가게 됩니다. 아침에 한 스푼은 바로 그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과 같습니다. 사용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당장 잠을 잘 자고 싶다는 이유로 밤에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억지로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에 걸쳐 방광과 전립선의 작동 상태를 다시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낮 동안의 기반이 바뀌면 밤의 결과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것이 하루를 더 낮은 긴장 상태로 시작하게 해주고 밤이 되었을 때 방광이 예전처럼 과도하게 자극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여러 관찰 연구들에서도 호박씨 추출물을 꾸준히 사용한 남성들이 야간요 횟수와 잔뇨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말하는 변화가 단순한 숫자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보고 나면 정말 끝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광이 실제로 덜 자극받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다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 한 스푼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보다 올바른 배뇨 습관과 함께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두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배뇨를 빨리 끝내야 할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광은 예전처럼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소변 흐름이 끝났다고 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고령 남성의 경우 배뇨 후에도 의미 있는 양의 잔뇨가 남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만으로도 잠시 후 다시 방광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소변을 보자마자 옷을 입고 자리를 뜨면 방광이 자신의 과정을 마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첫 번째, 소변 흐름이 끝난 뒤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천천히 하고 몸을 이완시키며 방광에 몇십 초의 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서두르지 않으며 가볍게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약간 기울이기만 해도 두 번째 소변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몸이 과정을 완성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잔뇨량이 줄어들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 역시 함께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눕는 순간의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언급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낮의 영향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 리듬과 식습관, 배뇨 습관까지 몸이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침대에 눕는 순간 모든 것이 저절로 안정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낮 동안의 작지만 올바른 변화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밤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한 스푼이 평활근의 긴장을 낮춰주고 배뇨 속도를 늦추는 습관이 방광을 실제로 더 비워주면 전체 시스템은 서서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간뇨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반사가 아니라 점점 드물어지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은 여전히 조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낮 동안의 모든 노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이나 차를 더 마시지는 않으시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금이 한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낮과 밤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밤에도 신장은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들기 직전에 물을 더 마시면 방광은 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원래는 조용해야 할 시간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방광과 전립선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깨게 되는 결과로 거의 확실하게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고령자의 수면 관련 연구들에서도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야간뇨를 여러 번 겪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물이든 차든 국물이든 너무 늦은 시간에 몸에 들어오면 결국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은 그 신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방광도 뇌나 심장처럼 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몸에 전환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방광에게 곧 쉴 시간이 온다는 예고를 해주는 과정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참는 것이 몸에 나쁠까 걱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시간 배분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밤이 다가올수록 줄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 한 잔 때문에 그는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어야 했습니다. 마시는 시간을 앞당긴 뒤 그는 저에게 밤이 갑자기 길어진 느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잠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의미이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 몇 방울의 소변이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외출이나 모임에서 늘 신경을 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통제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남성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전립선 아래쪽에는 소변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요도 구간이 있습니다. 이 주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소변은 바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일어서거나 걷거나 자세를 바꾸는 순간
그 자녀 소변이 뒤늦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본 뒤 바로 옷을 입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손가락 끝으로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위를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소변을 밖으로 밀어내는 기계적인 보조 방법으로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신체 구조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많은 환자들이 직접 해본 뒤 화장실을 나설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따라다니던 작지만 지속적인 불안감을 더 이상 안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큽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작은 한 스푼은 긴장과 염증의 바탕을 낮춰주고, 배뇨 속도를 늦추는 습관은 방광을 실제로 더 비워주며, 잠들기 전 수분 관리는 수면을 보호하고, 배뇨 후의 작은 행동은 일상 속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어느 하나도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함께 작용할 때 몸은 비로소 지속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나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이 시기에 접어든 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억지로 참거나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그 신호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고령의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증상 그 자체가 아니라 무력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이해하고 여전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가짐과 수면은 함께 달라집니다. 야간류는 더 이상 밤이 올 때마다 떠오르는 공포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적인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의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읽고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는 편안한 잠과 존엄한 삶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밤이 더 조용해지고 더 길어지고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